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공기방울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참 이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혈관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바로 공기색전증, 혈관 안으로 들어간 공기방울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공기방울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람 몸 안으로, 환자 몸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어떻게든 공기를 안 넣어야겠죠. 에어엠볼리즘, 공기색전증은요, 바스큘라 에어 엠볼리즘, VAE라고도 표현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폐 혹은 뇌에 가서 혈관을 막았다. 그러면은 폐색전증, 뇌경색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환자의 안전을 위험하는, 하지만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는요, 에어, 공기나 어떤 의약, 가스가 정맥이나 동맥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은요, 수술 중에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 시에 발생할 수 있고요. 제왕절개, 분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교통사고 등으로 대량 출혈 등이 있을 때, 다이빙을 한다던가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흔히 많이 하시는 정맥 카테터를 넣거나 조작하거나 뺄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정맥 공기색전증, 동맥, 그리고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엠볼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맥입니다. 정맥 공기색전증은요,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병태 생리는요, 우선 네거티브 프레셔 그레디언트, 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술 부위가 심장보다 더 위에 있어서 심장으로 정맥이 심장 쪽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공기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혈관이 대기 중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야지 공기가 들어가겠죠. 좀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변기입니다. 변기 우리 물 내릴 때 어떻죠? 물이 쭉 빨려 들어가면서 같이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만약 환자가 이런 식으로 앉아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머리에서 만약에 혈관이 노출되어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난다 라고 할 때요, 이 피는 다시 심장으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서 같이 옆에 있던 공기들을 빨아들이면은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전신에 있었던 피는요, SVC와 IVC를 통해서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폐동맥을 따라서 폐로 이동합니다. 그 후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왼쪽 심장으로 오고 다시 이것이 전신으로 피가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SVC나 IVC 쪽으로 공기가 들어왔다. 그럼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폐동맥으로 폐로 들어갑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요, 우리 몸은 굉장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양의 공기가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요, 뿅, 뿅, 이런 식으로 공기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다행이죠. 우리가 어떻게 혹시 잘못해서 공기에 넣더라도요, 대부분은 폐에서 이런 식으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어봤자 기침 약간 하는 정도 선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폐로 갔겠죠? 폐로 갔을 때 흡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다 흡수를 못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 생깁니다. 폐에서 막혀버리니까 오른쪽 심장이 점점점 커지겠죠. 그와 동시에 왼쪽 심장은 피가 못 가니까 점점점 작아질 거고, 실제로 왼쪽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흘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우심실 부전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 좌심실까지 이상이 생긴다면
전신 심혈관 허탈, 쉽게 말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공기방울들에 의해서 혈관에서는 굉장히 나쁜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폐가 더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동맥입니다. 정맥은 심장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 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동맥은 어떨까요? 동맥은 막 솟구쳐 나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맥과 동맥 사이에는요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에 션트가 생겼을 때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에 가운데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션트라고 하는데, 션트가 생기면은 원래는 오른쪽 심장에서 폐로 가서 흡수가 되는데 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왼쪽으로 넘어가서 전신으로 공기가 이동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ASD, 심방 중격 결손, 혹은 PFO, Patent Foramen Ovale가 있으면은 RA로 들어왔던 공기가 LA로, 그래서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맥으로 주사를 하다가 들어왔던 공기방울이 실제로 동맥까지 넘어가서 동맥 공기 색전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빈도를 알려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의 유병률을 확인하면 되겠죠. 한 얼마쯤 될까요? 성인에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PFO는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단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5%, 4명 중에 1명꼴로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자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우리가 공기를 잘못 주입했을 때 이것이 동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되게 작은 혈관을 공기방울이 딱 막아버리면요, 이 아래쪽은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죠. 바로 화열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밑은 다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머리에서 막혀버렸다, 뇌경색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동맥관 삽입되어 있을 때 저희가 A라인 통해서 굉장히 샘플도 많이 하고 굉장히 환자를 위해서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보통 레이저 아테리, 요골 동맥에다가 천자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마지막 동맥입니다. 물론 얼라 아테리에서 코어 라테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반대쪽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딱 막아버렸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손가락에 허혈이 생깁니다. 잠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창백해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심하면 괴사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라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작할 때는요, 절대 에어가 들어가지 않게끔 정말 더 철저하게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작은 엠볼리즘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심장 수술하기 위해서 CPB, 심폐우회수를 할 때 투석 시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AF가 있어서 어블레이션 할 때도 생길 수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을 때도요, 조작을 잘못했거나 환자가 폐가 안 좋은 경우에 렁이 바로 트라우마에 의해서 거기서 에어가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